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준석입니다. 자, 이제 37강이고요. 어쩌면 3단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루이스 점까지 다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분자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 분자 구조가 잘 보이면 정말로 화학은 쉬워집니다. 근데 이 분자 구조는요, 공간 지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필요해요. 자, 이번 강의 들을 때는요, 준비물로 펜 4개만 준비하세요. 저는 분필로 할 겁니다. 물론 저도요, 분자 모양도 있어요. 그거 뭐 끼면서 박으면서 하는 거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강의하다 보니까 그걸 막 썼어요. 썼더니 아이가 수강 후기를 하나 올려요. 저희 집엔 그런 게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후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녹화 시점에서 1290개의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요, 노트 주세요. 뭐 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달래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송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패가 몇 개 있어요. 좀 잘 좀 써. 메일 좀 잘 쓰세요. 메일 좀. 그러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안 오면요, 또 달라고 주세요. 그럼 분명히 제가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후기 베스트에다가 우리 그 어머님 사연을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엄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아빠가 올라왔습니다. 훌륭한 아빠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올라왔고요. 이제 목표가 생기네요. 예, 할머니 도전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가 수강 후기에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번 강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요,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자쌍들이 있는데 서로 아우 싫어 이렇게 해서 서로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분자 모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자쌍 반발 원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전자쌍 반발 원리를 알면 당연히 분자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탐스런에서 얘기하는 이 뉴탐스런 책에 나오는 구조는요, 비교적 간단한 구조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구조는요, 뭐 다른 강의 때 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일단은 탐스런 내용에 충실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 피시고요. 전자쌍 배치에 따른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 책의 저자는 풍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을 2개, 그 다음에 3개, 4개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이 멀리 있게끔, 자, 풍선이 겹치지 않게끔 최대한 멀리 있어갖고 반발을 최소화, 서로 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안정되게 분자 모형이 생길 것이다. 분자 구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고무풍선으로 비유해서 한 거고요. 풍선이 2개가 됐을 때 직선형 모양이고 각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풍선이 3개가 있으면 평면 삼각형 모양으로 풍선 3개를 만들면 이렇게 평면 삼각형, 요 사이각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풍선이 4개면요, 이렇게 2개, 3개, 4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정사면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이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요, 직접 풍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집에 풍선이 많아요. 꼬마들은요, 제일 힘들 때, 그러니까 오늘 귀찮고 피곤하고 막 죽겠는데 애들이 뭐 아빠 놀아줘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애기 때는요, 풍선 갖고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와 하고 놉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요, 툭툭 치기만 하면 돼요. 풍선이 많기 때문에 후 불었고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까지 안 가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자, 분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분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필이 풍선으로 가정하고 가운데가 중심 원자가 되어 있고 2개가 있을 때 가장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80도 직선 형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분필이 3개다. 분필이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필이 3개가 있다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 되겠는데 옷이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죠? 예. 자, 분필이 3개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120도 형태의 각이 나오고요. 자, 문제는 4개죠. 4개인데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 4개가 되면요.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나와요. 십자가 형태가. 해서 각이 90도가 되느냐 라고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90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몇 도죠? 180도죠. 그러면 한쪽은 90도, 한쪽은 180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반발합니다. 반발해가지고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에 봤을 때 바로 모습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간혹 가다가 CF 보다 보면요. 이게 뭐 가운 입고 박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인의 위는 뭐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게 뭐 이렇게 분자구조 나오죠? 그래서 뭐 생명 연장의 꿈, 좀 오래된 CF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인간의 생로병사 하면서 갑자기 뭐 뇌에서 뭐가 나와요 할 때 이런 구조가 막 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정사면체의 구조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입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풍선 가지고 처음에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잖아요. 기니까 우리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말을 딱 기억하고요. 이 원리가 뭐냐? 중심원자, 항상 중심원자.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은 그들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반발을 최소화시킨다는 거. 요 말이 키워드입니다. 반발을 최소화시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주목 한번 해볼게요. 자, A, B2다. 그러니까 몰라요. A, B2인데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A가 중심 원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A 주위에 2개가 있습니다. B가요.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에서는 2개고 비공유가 없으니까 A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2개가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다면 반발이 심해서 180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형 180도 꼭 기억하시고요. 각까지 기억합니다. 네, 그 다음에 A, B3 공유가 3쌍이에요. 그리고 비공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A 중심에 하나, 둘, 3개 이런 모습인데요. 모습인데 여기는 9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 이 말이 안 되니까 서로 반발해가지고 이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위치까지 간다면 이렇게 120도가 되고요. 이렇게 이어준다면 정삼각형, 평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각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사이각은 120도. 그 다음에 A, B4.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4쌍이고 비공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 정사면체의 109.5도가 되겠다. 잠깐 여기서 설명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정사면체 그리는 요령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밑에다가 삼각형을 약간 삐딱하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정사면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느냐? A가 요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요 꼭지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어주면은 딱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모양을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C가 있으면 H가 있다 할 때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해놓고 맨날 물어봐. 요 알파각이 몇 도냐? 그럼 90도니? 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알파각은 109.5다.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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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늘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지만 요 각은 109.5도가 될 것이고요. 요 알파각도 90도가 아니라
109.5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항상 뭔지 모르면요,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언제 쓰는 거냐, 도대체. 자, 갑니다. 공유 전자쌍하고요, 비공유가 더해서 4개가 되면 무조건 정사면체부터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럼 다 맞아요. 아시겠죠? 4개가 됐을 때는 그렇게 그리고요, 3개다 그러면 안 그리면 되겠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합각이라는 게 뭐냐, 제가 각이 몇 도냐, 각이 몇 도냐 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중심 원자에 원자 핵이 있고요, 이웃한 원자의 원자 핵과 핵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요 각을 바로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원자의 핵을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중간 점검에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뭐냐? 전자쌍 반발 원리.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거 주관식 단답형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끼리 전기적 반발력을 작용하여 가능한 멀리 있으려고 하는 것을 바로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합니다. 또 뭐 어떤 책에는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대해서 VSEPI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들은 서로 뭉쳐 있으면 싫은 거예요. 왜? 마이너스 있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멀리 헤어지려고 한다. 자,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경우에 공유 전자쌍이 2개면 180도, 3개면 평면에 120도, 4개면 정사면체 109.5도가 되겠습니다. 비공유가 없는 경우에요. 그럼 거꾸로 비공유가 있는 경우가 바로 시험 문제죠. 아니, 없는 경우는 쉽잖아요. 그렇죠? 180도, 120도, 109.5도. 직선형, 정삼각형,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정사면체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 풀어볼게요. 짠, 보시면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무엇입니까? 전자쌍들끼리는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한다. 맞고요. 전자쌍들은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빙고. 2개의 전자쌍이 공간에 놓이면 180도 직선 형태의 결합각을 갖고 있겠죠. 직선 형태의 구조와 결합각은 180도. 3개의 전자쌍들이 공간에 놓이면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갖습니다. 각은 12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개의 전자쌍들이 공간에 놓이면 평면 사각형의 구조를 이룬다. 아니죠.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자, 사각형이 나와가지고 이게 십자가 형태인데요. 이게 나와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면은 이건 뭐 재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게 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군대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진짜 양진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는데 화생방 훈련이 나오더라고요. 이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그게 끔찍함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더 끔찍했습니다. 이게 뭐 잠깐 십자가 나오니까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 TV에서 보는 거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죠. 부대마다 약간 다르지만 좀 더 심하게 합니다. 제가 비속어를 사용 못하니까 저 곡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곡해에서 듣지 마세요. 예. 이게 뭐 통을 하고 막 노래 부르고 가면요, 막 합니다. 우리 아마 지금 감독님도 아마 그 추억에 떠오르실 텐데, 가면요 뭐 노래 부르고 하다가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면은 숨이 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요. 그래도 꾹 참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마시면 그때 끝이에요. 끝! 아,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딱 마시는 순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1분인가를 버텨야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깜깜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하는데 이렇게 층계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막 노래 부르고 군가 부르고 하다가 문이 딱 열려요. 근데 얘가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이 딱 열리는 순간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뛰어! 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쫙 나갑니다. 그런데 몸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게 팔을 벌려갖고 뛰라 그럽니다. 쫙 뛰라 그래요. 그래서 교관이 십자가 유지해라, 십자가 막 이래요. 그래서 십자가 유지하고 막 뛰고 있었어요. 30몇 번 훈련병 십자가 유지해라 땡땡땡 막 하면서 이제 나오죠 말이. 십자가 유지하고 뛰고 있는데 뭐해 십자가 유지해 계속 그래요. 누가 유지를 안 하나 봤더니 내 뒤에 동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장난치는 줄 알고 저희는 2번 들어갔습니다. 또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막 뛰면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 혼이 나갑니다. 혼이 나가는데 사실은 그걸 하고 나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요. 뭐가 제일 끔찍했냐라고 하면 뭐 끔찍한 게 어딨어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요. 우리 제가 있는 근무하는 데 곳에 보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재수한다고. 예, 딱 보면은요. 제가 불러요. 군대 갔다 왔니? 예. 군대 훈련 받는 느낌으로 공부해. 다 외워진다. 정말 성적 향상이 쫙쫙쫙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십자가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요, 뭐냐면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화생방 훈련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요? 앞에서 눈에 얘기했죠. 이 책이 얼마나 친절한 책이냐면 풍성까지 등장을 했어요. 풍성 등장해서 뭐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4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분필 갖고도 얘기하고 뭐 꼭지점을 찾으세요 하면서 다 얘기했죠. 근데 여기다가 평면 사각형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저는 정말 삐뚤어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 이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할 때는 암기가 불량한 거야. 암기가. 요 부분에서 틀렸다. 100% 암기 불량이지 네가 무슨 뭐 머리가 안 좋거나 화학적 재능이 없거나, 아니 후기 보면 늘 올라오는 게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화학도 너무 어려워해요. 그게 뭐냐면 외울 건 외워줘야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제 분자 구조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와요. 지금부터. 그래서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렸고, 자, 분자 구조의 결정은요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하면 중심 원자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됩니다. 이때 공유냐 비공유냐 달라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린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세어본다. 셌을 때요 4개가 되는 순간 주의하자. 4개가 되는 순간 정사면체를 그립니다. 오케이? 자, 기하학적 구조를 판단한다. 이건 뭐예요? 네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의 수가 2개고요. 비공유가 0인 경우, 2, 0인 경우에는 전체가 2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몇 도? 180도의 직선 형태. 또 나오죠? 계속 나올 거예요. 3개, 0, 3. 303. 뭐예요? 평면 삼각형 형태. 그래서 120도. 자, 갑니다. 4개고요. 0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총 4개입니다. 정사면체 형태. 이렇게요. 정사면체 형태. 각은 109.5도. 그 다음에 3개고요. 드디어 비공유가 1개가 등장합니다. 해서 전체 4가 됐어요. 그때 삼각뿔 형태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한 번 더. 자, 2개입니다. 얘 몇 개예요? 2개죠. 전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랬더니 구분형이에요. 이거 2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이건 필기합니다. 무조건 정사면체 형태를 그려요. 그린 뒤에 자, 공유 전자쌍이요 3쌍이고 비공유가 1쌍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집어넣을 공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A, B, 3 형태라면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이거를 딱 넣어주는 거죠. 오케이, 끝. 그러면 정사면체 형태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요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자 그렇죠?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습은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건 자, 필기. 자, 별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고 공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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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공유, 공유. 자, 이렇게 필기합니다. 박스 치고요. 아시죠? 제가 웬만하면 강의할 때 이런 데코레이션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이론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비공유와 비공유가 있을 때 그 반발력이 제일 셉니다. 이게 반발력이에요. 그 다음에 비공유, 공유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제일 약한 게 공유하고 공유입니다. 그러면요, 현재 이 시점에서 자, 이렇게 비공유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혹은 이렇게요. 너희들은 다 뭐예요? 공유하고 공유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얘하고 여기, 얘하고 여기, 얘하고 여기는요, 다 뭐예요? 비공유하고 공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력은 비공유하고 공유가 좀 더 커요. 누구보다? 공유하고 공유보다. 해서 이 모양이 정사면체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위로 뾰족하게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다가 각이 좀 좁아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존재하면 중심 원자에 있으면 각이 좁아져요. 좁아져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느냐? 이 각도가 좁아져서 몇 도가 되느냐? 107도가 됩니다. 107도. 이 107도가 되는 게 바로 NH3예요. 즉 CH4는요. 정사면체의 109.5도였는데 NH3가 되면 107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죠? 바로 비공유 전자쌍 때문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 삼각뿔 형태라 그래요. 삼각뿔 형태. 예전에는요, 이거를 피라밋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요, 피라밋은 이게 사각형 아닙니까, 밑에가? 그래서 요즘에는 삼각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학 가시면 뭐 삼각 피라밋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마다 약간씩 다른데 삼각뿔로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삼각뿔 형태고 각은 107도다. 비공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가 3개, 비공유가 1개, 합이 4개, 비공유 1개, 합이 4개인 것은 이렇게 좀 챙겨둡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 좀 해놓을게요. 뭐 포스트잇이나 여러분들 뭐 노트에다가 딱 적어놓고요. 항상 보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 공유가 2개, 비공유가 2개인 경우. 그래서 합이 4개인 경우. 그러거나 말거나 항상 뭐예요? 정사면체 먼저 그립니다. 자, 그려놓고요. 중심에 있죠. 중심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H2O 볼게요. H2O.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자, 공유, 공유. 그렇죠? 비공유, 비공유.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비공유가 이렇게 양쪽에 2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공유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비공유 하나, 비공유 하나 이렇게. 비공유 하나, 비공유 하나. 자,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건 뭡니까? 주먹하고 여기 하나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런 형태는 뭐냐? 바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 요 각은 몇 도냐면요. 재보니까 104.5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뭐라 그래? 우리가 구분형이라고 해요. 구분형. 구분형. 자,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굽었다. 그래서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AB2가 있고요. 얘도 AB2예요. 그런데 얘의 모습은 CD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직선형의 평면에서 존재하고 180도의 직선형이라고 얘기할게요. 직선형. CD2는요. 이렇게 보니까 104.5도의 구분형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심 원자가 다른 거죠. 중심 원자 이때 C는요 16족 원소가 되겠죠. 이것은 2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요 이 CD2에는 중심에 하나, 두 개의 공유가 있다면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잘 얘기 안 해줍니다.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9번네? 그러면 무조건 비공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2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이스 점을 왜 찍어봤는지 그 찍은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 두 개, 비공유 두 개는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강의는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좀 이 강의 좀 불편해요. 왜냐면 나만 막 그리고 난 전공이니까 그리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쭉 듣지 않고 이 강의만 딱 찔러서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을요 딱 적으시고요. 안 보고 3번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젓가락이나 연필 가지고 분자 모양을 그려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다 돼요. 정말 신기한 건요. 이 파트는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빠르게 풀 수 있는 학생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모양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 즉 구조를 완벽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빨리 풉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제일 어려운데요. 또 아주 그냥 양적 관계도 어려워.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서 아유 화학 포기한다. 그래서 요 파트가 또 하나의 다른 과목으로 많이 보내주는 그런 블랙홀 같은 파트입니다. 그냥 여기에 빠져서 쑥 들어오면 좋은데 못 빠지면요 그냥 딴 데로 가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를 더해서 총 4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 3개네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내가 정사면체를 그려야겠구나 이런 생각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3, 1이에요. 4, 0. 4, 0은 그냥 쓰면 되는데 3, 1이면 비공유가 여기 한 쌍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107도 정도 되겠구나. 해서 삼각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다 라고 한다면 여기 2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각이 104.5도의 구분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한 수. 저도 언제부터 강의했나를 이렇게 쭉 봤더니요. 꽤 오래 했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꽤 오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못하는 코드가 보여요. 딱 보면 그러니까 그 한 직업에서 뭐 10년 넘게 하고 뭐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항상 딜레마가 이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쉽게 가르쳐줄까 이게 항상 딜레마인데 최근 들어서요. 상담하다 보면 보여요. 너 이게 안 되는구나. 그 딱 고쳐주면요. 애들이 쭉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선생님 난 다 모르겠어요. 나 완전 싫어. 화학이 싫어. 라고 한다면 3개만 합시다. CH4 이거 알죠? NH3 이거 알죠? H2O. 자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한 임팩트를 못 주겠지만 상상을 합니다. 약간 더러워요. 괜찮나 모르겠네. 이 3가지는요. 신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소리의 주성분이에요. 빵. 이거는 냄새의 주성분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근데 만약에 얘가 동반된다 라고 한다면 위험한 거죠. 이건 물입니다. 물.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메테인,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기체인데 빵 나오는데 같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할 거냐? 탄소 보면서 일단 하나, 둘, 셋, 넷. 1단계. 질소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공유 하나. 산소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비공유 2개. 꼭 기억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와도 이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요. 탄소 딱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질소 보시면서 비공유 집어넣고 하나, 둘, 셋. 산소 보면서 비공유 집어넣고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H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정사면체구나. 각이 몇 도죠? 109.5도. 이거 뭐죠? 정사면체인데 비공유 하나 있네요. 아, 삼각뿔이구나. 각이 몇 도? 107도. 자, 이거는요. 자, 그리고 싶은데 좀 이상해.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비공유 한 쌍, 이렇게 한 쌍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구분형이구나. 각은 104.5도. 신기하게요. 공유하고 비공유 비교할 때 2개, 4개, 0개, 3개, 1개, 2개, 2개죠.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늘어나면 각은 점점 좁아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죠?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CH4, NH3, H2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제는 포스트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정해가지고 무조건 암기해요. 헷갈릴까봐 좀 지울게요. 무조건 암기. 자, 여기까지.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그냥 붙여놔. 몇 개 써가지고요. 화장실도 붙여놓고 이거 나왔구나 이렇게. 여기 기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구나. 노트에다 붙여놓고 앞에 친구 그 등판에 하나 딱 붙여놓고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좀 대학 좀 가자. 그리고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냥 기본기가 돼야 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챙겨드렸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자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주기 원소에서 화합물의 구조를 봤을 때 이 수소와 베릴륨 BeH2, 그 다음에 3플루오린화 붕소 BF3, 그 다음에 메테인, 암모니아, 물 요거 3개는 했죠? 그러니까 BeH2, 자 베릴륨이 몇 족 원소죠? 2족 원소죠. 하나, 둘, H만 갖다 붙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에 베릴륨이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있는 직선형이 되겠습니다. 각은 180도가 되겠죠. 평면입니다. 그 다음에 BF3는요. 자, 중심에 붕소가 있고 하나, 둘, 셋. 이제 좀 알고 합시다. 알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F, F, F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각이 120도의 삼각형 형태가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80도, 120도, 직선형, 평면형. 좋죠? 그 다음에 짠. 여기 109.5도. 이거 입체입니다. 입체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NH3인데 비공유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항상 넣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물도 안 보이잖아요. 항상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평면이에요. 왜 평면이냐면 물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공유 하나 있어요. 있는 거 압니다.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거는 주먹하고 요 분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NH3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비공유 있죠? 자, 보세요. 동일 평면에 3개는 붙지만 주먹은 안 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입체 형태입니다. 자, 메테인 위아래 덮고 씁니다.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입체가 되겠죠. 그래서 입체 형태인 것은 CH4와 NH3 즉 정사면체 형태하고 삼각뿔 형태는 뭐가 됩니까? 바로 입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 해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비공유가
1등, 비공유 공유가 2등, 공유 공유가 3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반발이 일어나는지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지겨워.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자, 이때 보시면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해서 이 반발력이요. 서로 간에 공유 간의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각이 좁아졌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은요.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유와 비공유가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이 각이 좀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고 여긴 좁아지고 해서 104.5도가 되겠다. 입체 형태고 평면 형태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CH4하고 NH3하고 H2O는 무조건 외운다.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제가 나왔습니다. 예제. 자, 예제를 하나 풀고 갈게요. 이게 뭐죠? CH4죠? 암모니아죠? H2O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불편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저는요. 항상.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가겠습니다. 기억. 메테인은 4개의 공유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진다. 빙고. 니은 암모니아의 결합각은 메테인보다 작다. 자, 이 각이 몇 도죠? 90도요? 아니죠. 109.5도입니다. 이 각 몇 도죠? 예, 107도고요. 이 각 몇 도죠? 104.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결합각은 메테인보다 작다. 맞죠? 하지만 물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디귿 볼게요. 물의 결합각은 180도로 직선형 구조이다. 지금 물을 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양한 것 좀 몇 개 볼게요. 자, 다양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구조. 뭐가 있느냐? BeCl2. 똑같아요. BeCl2. 그렇죠? 이게 H랑 똑같죠. 단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빼놓고는 별반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BCl3. 아니, 이거 BF3랑 뭔 차이가 있어? 똑같죠. 그쵸? 어떻게? B를 중심으로 Cl 이렇게요. 확실한 건 뭐냐면요. 자, 가운데 돌려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옥텟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가운데 중심으로 돌려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옥텟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은 이렇게 돌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쵸? 다 옥텟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원자는 옥텟을 이루지 못하는 베릴륨과 붕소. 좀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역시 결합각은 180도, 120도 직선 형태, 그 다음에 평면 삼각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별표. CO2에다가 별표. 그 다음에 폼알데히드 별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잠깐 좀 빠져나와서 설명해 드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CO2가 나왔잖아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중심 원자가 누구예요? 탄소죠. 탄소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넷, 과감하게. 그 다음에 양쪽에 산소가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6이기 때문에 6개만 맞춰주시고요. 이어주시고 홀전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탄소 중심으로 산소가 양쪽에 있고요. 비공유가 2쌍씩 있고요. 180도의 직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HCHO, 포말데히드. 이 포말데히드는 중심 원자가 역시 탄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과감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H 하나 있네요. H 하나를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H 하나 있네요. 아무데나 H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그리시고 5가 있잖아요. 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똑같아. 그 다음에 홀전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모이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탄소가 공유 전자쌍이 4쌍이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는 똑같은데 붙어있는 원자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밖에 없어요.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유 전자쌍이 4쌍이다. 잘 파악하시고요. 무조건 정사면체를 그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밖에 없어요. 여기 없다고 아예.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제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탄소 중심으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반발 때문에 두 덩어리, 반발 때문에 세 덩어리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니까 이중결합 주시고 수소니까 단일결합 주시고 수소니까 단일결합 주면 됩니다. 해서 정자는 쓸 수 없지만 삼각형이 된다. 역시 평면은 맞아요. 그런데 각이 문제예요. 각이. 자, 이중결합이 있으면 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요 각이 알파, 요 각이 베타 있으면요. 알파가 베타보다 더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좁혀져 있는 거죠. 이따 그림 나올 겁니다. 자, HCHO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4쌍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특이하게도 산소 하나가 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한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어렵죠? 한 번 더. 어쨌든 3개가 가장 멀리 퍼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소가 전자쌍이 2개가 있어요. 공유 전자쌍이 2쌍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의 방향으로 취급하자.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고 3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구간이 전자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 좀 볼게요. 자, 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고요. 실제 모습은 우리가 이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도 보고 있고 요 알파 각이 요 베타 각보다 크다. 이런 거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BeF2나 BeCl2나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BCl3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 CL에서는요. 또 전자쌍이 또 비공유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CH4나요. SiH4나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NH3 이렇게 PH3 비슷한 모양 삼각뿔, 정사면체, 평면 삼각형, 직선형 할 때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각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자, H2O나 H2S나 똑같다. 근데 공통점은 같은 족이네. 같은 족이네. 같은 족이죠. 그쵸? 같은 족에서 중심 원자가 있으면 모습은 수소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비슷하다. 모양은 같다. 각은 약간 다릅니다. 각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직선형 180도, 120도, 그 다음에 180도. 그런데 얘는 여기가 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봤더니 우리 교재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122도가 되고요. 여기가 116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큰 거예요. 약간 커요. 그 이유는 밀도가 커서. 무슨 밀도? 전자 밀도가 커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 봤더니 주관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밖으로 뺄게요. 다 했어요, 이제.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신의 한 수만 딱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일단 직선형이냐.
이 나오는 순간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A, B, 2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형인데요.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중심 원자에서 하나, 둘, 세 개고요. 이거를 편의상 A, B, C라고 한다면 A와 B와 C는 서로 같은 원자가 돼야지만이 정삼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죠. A, B, C, D. A, B, C, D가 서로 같은 거여야지만이 정자를 씁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에서 한 개라도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정자만 빼면 되겠죠. 그리고 각은 약간의 변동이 있겠죠.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직선형, 삼각형, 정사면체. 이 얘기였어요. 각은 180도. 정삼각형이라면 정이 붙었다면 120도. 정사면체라면 109.5도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CO2는요. 이렇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그 다음에 HCN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 하나 둘 셋 질소 있고 비공유 한쌍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CHO 포말데이드 COHH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은 이루지만 정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 다음에 NH3 질소 있고요. 비공유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이렇게 각은 몇 도? 107도고요. 이거를 삼각 뿔 형태라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요? 바로 H2O가 나오겠죠? 그래서 산소가 있고요. 비공유가 이렇게 있고요. H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각 몇 도? 104.5도. 그 다음에 얘들은 구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제가 지금 한 4번, 5번 썼어요. 쓰면은 여러분들이 아우 지겨워. 끌까? 말까? 이런 생각 들면 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맞다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얘는 평면입니다. 얘는요 당연히 입체죠. 얘는요 평면이에요. 평면. 얘는요 당연히 평면이죠. 얘는 평면. 얘는 입체. 그렇죠? 얘는 평면. 얘도 평면. 이렇게 평면인지 입체까지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메테인, 암모니아, 물, CO2, 포말데이드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1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강의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